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한번 드릴게요. 이정욱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저도 오늘 이제 주말이고 오전에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들었다 왔는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오전에 비가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과연 오후에 제가 설명하러 오는데 많이들 오실까, 그리고 또 오시더라도 좀 불편하지 않으실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기후였습니다. 보니까 날씨가 좋아져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제 오늘은 먼저 그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저희 이제 설명의 개념이고 뭐 강의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지금 아마 여기 오신 여러분들 뭐 대부분 아니 뭐 전부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 이제 25년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준비 분들이시니까 그 25년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가이드를 해드리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점은 제가 좀 사전에 양해를 하고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자, 여러분은 저를 오늘 처음 보셨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을 처음 봤어요. 이 말은 저도 여러분을 모르고 여러분도 저를 모르듯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들이 일반론적인 얘기는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개개인한테 맞는 학습 방법이라든지 맞는 뭐 수험 방법이라든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배제를 하고요. 이미 이제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저희 학교의 법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진행하는 그동안의 행정사 커리큘럼 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자격증 프로그램,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된, 네, 이미 뭐 제가 뭐 만들어낸 그런 게 아니라 검증된 그런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점은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일반론적인 상황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고 혹시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다 설명이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제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궁금한 점들 좀 편하게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원래라면은 저는 이제 좀 수업이나 강의를 할 때 가능하면 좀 소통하는 걸 좋아해서 중간중간에 궁금하실 때 질문을 하시고 답변 드리고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좀 시간적 제약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마지막에 좀 이렇게 질의응답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 순서를 먼저 한번 제가 목차를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일단 여러분들께서 내년 시험 준비를 하시는데 이 행정사 시험에 대해서 기초적인 배경이 없다라고 좀 가정을 하고 조금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뭐 배경 지식이라든지 어느 정도 좀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약간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불필요하게 늘어진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최대한 좀 압축되고 정제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보시면 1번 먼저 시험 개요. 네, 이제 과연 행정사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순서로 네, 치르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마지막에 합격을 하느냐, 이제 시험 개요 말씀 먼저 드리고, 이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오늘 오시면서 이제 가장 관심이 네, 많으신 부분일 텐데 준비 방법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준비 방법은 한마디로 그냥 제가 이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릴 거예요. 전략, 네, 시험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4번에 저희 이제 학교의 법학을 진행하는 단기 학교 루트 과정에 대해서 1년 동안 과연 이제 그 전략이라는 큰 줄기 내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실지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시험 개요고요. 일단 저희 그 행정사 시험은 네,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두 번의 네, 1차와 2차라는 두 번의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인데 보통 이제 2차를 저희가 단순한 주관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객관식, 주관식 할 때 빈칸 넣기 그런 주관식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그 에세이를 적어내는 약간 논술식. 네. 1차는 단순히 답을 골라내는 객관식이고 2차는 뭔가 줄글을 적어내는 예, 그런 논술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5월이나 6월 네, 이때 보는 것 같고요. 시험 보는 요일은 항상 토요일입니다. 아마 이제 올해는 일정이 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이제 내년 시험 공고가 될 건데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5월, 6월에 1차를 보고 2차는 9월, 10월 똑같이 9월, 10월 중에 토요일 하루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하루, 2차 하루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세요. 1차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1차는 세 과목, 세 과목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시험 과목은 세 과목이고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민법 그리고 행정법인데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 민법 중에 모든 편을 다 시험 보는 건 아닙니다. 민법 중에 총칙이라고 해서 민법이 총 5가지 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총칙 이 한 편에 대해서만 보시게 되고, 자, 행정법. 이 행정법은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행정법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이 행정법은 단행의 법률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민법이라고 보통 저희가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민법, 뭐 형법, 헌법 이런 식으로 단행의 법률이 있잖아요. 행정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정법이란 거는 이런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수많은 행정 관계를 다루는 법률들의 총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최근에 이제 행정기본법이라는 일련의 그 모법이 생기면서 이제 행정기본법, 뭐 행정절차법, 그리고 행정심판법 이런 약간 기본 지위에 준하는 법률이 있긴 하지만은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법률의 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행정학 개론, 뭐 행정학 개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흔히들 말하는 행정학입니다. 자, 그래서 저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법 과목 2개 그리고 뭐 행정학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각 과목마다 25문제씩 나옵니다. 그리고 오지선다예요. 그래서 총 여러분들이 푸셔야 될 문항은 75문항이고 요거는 쉬는 시간 없이 여기 시험 시간 나와 있죠. 1시간 15분, 75분 동안에 세 과목을 다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과목을 75분 동안에 다 풀어내서 제출을 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격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세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요거는 60점 이상이라는 기준은 저희 뭐 비단 저희 행정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자격 시험이 동일합니다. 다 60점 이상이고요. 다만 한 가지 커트라인이 있어요. 60점 이상을 받으면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모든 과목이 40점을 넘으면서 평균은 60점이 돼야 된다. 그렇게 두 가지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섞이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절대 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합격자 수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점수, 이 커트라인만 이 점수만 넘게 된다면 60점. 그리고 과락, 이제 보통 저희가 40점 미만을 과락이라고 하거든요. 과락만 아니라면은 다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객관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2차죠. 모든 자격 시험들이 마찬가지인데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2차로 넘어오기 위해서 과연 이제 2차 시험을 치르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이 있냐 없냐 그런 걸 판단하는 약간 좀 예비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가 사실상 모든 자격 시험에 있어서는 본 게임입니다. 2차는 저희가 4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서 뭐 외국어 번역 행정사를 준비하시려는 분이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계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외번 같은 경우에 이제 미리 그 어학 성적을 제출하시잖아요. 그 세 과목이 되시는 거고 외국어 번역 행정사 응시생분들을 제외한 뭐 일반 행정사, 회사 행정사, 저는 이제 회사 행정사인데 요 두 직역 같은 경우에는 4과목 시험을 보게 됩니다. 4과목을 보게 되고 여기 나와 있죠. 이제 2교시에 나와서 한 과목에 2과목씩, 한 시간에 1교시에 2과목씩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조금 특이한데요. 대부분의 자격 시험들이 보통 그 1교시에 시험 과목을 하나씩 보거든요. 근데 저희 행정사 시험은 자, 한 교시에 이 2과목씩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간 특이하고요. 과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자, 민법이죠. 먼저 민법이 들어오는데 1차 시험하고는 다릅니다. 1차는 총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2차 같은 경우에는 민법 5가지 편 중에서 계약편입니다. 계약편이 시험 범위에 속해 있고요. 다만 이 계약이란 것도 이 계약편도 어차피 그 1차에서 보셨던 총칙 저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이 계약편도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연결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과목이 행정 절차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민법과 행정 절차론 2과목을 한 교시에 보고요. 2교시에는 사무관리론, 그리고 행정사 실무법을 보게 되는데 이 행정사 실무법은 일반 행정사 보시는 분한테 해당이 되고요. 이 네 번째 여기 보이는
요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행정사분들은 저렇게 행정사 실무법, 그리고 외국어 번역 행정사분들은 이제 어학 성적을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어학을 이제 대체가 돼요. 그리고 회사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실무법,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2교시 동안에 여러분들이 4과목을 시험을 보시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항수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자, 이제 2차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논술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각 과목당 문제가 4문제로 했습니다. 4문제. 4문제로 되어 있는데 이 4문제라고 해서 다 같은 유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렇게 뭐 사례 한 문제, 약수의 문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약간 경계선은 좀 모호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런 형태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 사례 한 문제, 약수를 3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사례는 뭐냐면은 간단히 생각하시면은 가상의 어떠한 이제 케이스를 주고 그 케이스를 해결해서 구체적인 답을 내놓아라. 네, 그런 논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례형이라는 거는 어떤 사건, 이벤트에 대해서 이 수험생분이 직접 그걸 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까지 제출하라. 그게 사례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약술 같은 경우에는 사례형은 좀 다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자,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법령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쉬운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은, 자,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공무원이다. 네, 공무원이 생각했을 때, 자, 민원인이 찾아오는데 이 민원인이 어느 정도 이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제가 답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약수는 어떤 거라면 여러분들 보통 이제 뭐 구청이라든지 그 주민센터 가시면은 그 브로셔 같은 거 많잖아요. 맞죠? 브로셔.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딱 브로셔 보시면은 거기에 각종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돼 있죠. 그런 개념입니다. 누가 물어봤을 때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이 제도나 이런 거 관련한 절차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거를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약술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사실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100점 중에 40점, 40점 몇 점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3개가 각 20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례라고 해서 꼭 이게 하나의 40점 문제가 아니라 주제를 2개로 나누고 이제 분설이라고 그러죠. 2개의 20점 문제 이렇게 나눠서 결과적으로는 보통 5문항 정도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형 안에 2개의 문제가 들어있는 거죠. 최근의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주제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교시마다 100분씩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조금 난이도는 있는 게 이 100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2과목을 다 쓰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똑같은 시간인데 한 과목을 쓰게 된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똑같은 100분 동안에 한 과목을 쓰게 된다면은, 자, 어느 정도 좀 깊이 있게 쓰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저희 시험은 그게 아니라 이 100분 동안에 2과목을 써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깊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2과목 간의 결과적으로 시간 분배라든지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어떻게 내가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시는 게 이게 뭐 내가 최고점을 받겠다. 내가 수석학교를 하겠다. 물론 좋죠. 그렇게 되시면 좋은데 이제 그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합격을 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네. 1등을 하든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가시든 합격자로서의 행정사 지위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어떻게 좀 내가 전략적으로 시간 분배를 해서 2과목을 균형 있게 써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저희 시험이에요. 네. 결과적으로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의 사례를 봤지만 요걸 좀 못하셔가지고 아쉽게 떨어지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는 어떻게 점수를 채점을 하느냐. 1차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평균 60점 이상이고요. 자, 과목별로 40점. 과락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적을 때 1차는 제가 절대라고 적었잖아요. 네. 2차에 보시면 여기 상대라고 돼 있죠. 네. 앞에 보시면은 요 부분 보시면은 당연히 2차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만 되면은 무조건 합격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시는데 2차는 이게 원칙은 맞아요. 원칙은 맞는데 자, 2차 시험부터는 저희 시험에 최소 합격 인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험을 응시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행안부 쪽에서 행안부가 시험을 주관하는데 일정 수는 무조건 시험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24년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일반 행정사가 257명, 그리고 외국어 번역 행정사가 40명, 그리고 해사 행정사가 3명에서 300명. 그러니까 이 300명이라는 수는 똑같은데 항상 이제 이 세 직역에서 조금씩 바꾸는 것 같아요. 네. 요렇게 합격수를 정해졌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 60점을 넣은 분들이 뭐 그 해에 채점을 해보니까 한 280명 정도 나오셨다. 어떻습니까? 20명 정도가 B잖아요. 맞죠? 네. 그 B는 분들은 비록, 네, 점수가 요건 안 되더라도 합격을 시켜주겠다는 거거든요. 점수를 잘라서. 네. 그래서 요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은 평균점을 보시면은 실제 합격자의 평균점이 60점이 안 돼요. 네. 58점인가 아마 뒤에 자료가 바로 나올 텐데, 나오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올해는 지금 안 나왔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평균점이 57점이었죠. 거의. 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절대평가이면서 상대평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긴 하죠. 과연 그러면은 경쟁률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실 텐데, 제가 최근 5개년도 이제 올해 2차까지 지금 접수가 끝났으니까요. 5개년도에 시험 응지사와 합격 점수 이런 것들 모아놨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료를 보시더라도 계속 늘어나죠. 네, 계속 늘어납니다. 처음에. 지금, 요때는 더 적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1차 지원자만 해도, 4년 전에 3,000명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3배, 2.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도 1,000명이었는데, 지금 3,600명이죠. 추산이긴 하지만은 거의 4배 가까이 늘은 거고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겁니다. 네,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우리 시험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어떻게 좀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될 건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에 대한 접근 방법, 네, 일반론적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 시험이란 거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자, 혼자서 떠나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 떠나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누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혼자 가는 거, 혼자. 네.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강사가 여러분들 공부를 대신해주고 대신 시험을 쳐드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서 떠난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강사라든지 좋은 교재는 결과적으로는 이 여행을 감에 있어서 시험 합격이라는 여행을 떠남에 있어서 보조적인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주체는 여러분인 겁니다. 공부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근데 이 시험은 자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는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도착 시간,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는 뭘까요? 네, 합격이죠, 합격. 네, 2차 합격. 2차 합격의 목적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착 시간입니다. 자, 시작은 만약에 시험을 준비하실 때 시작은 누구나 자유롭게 특정 시점을 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도착 시간, 시험을 치는 시간 언제입니까? 내년에 공고가 되면은 내년은 10월이 되겠죠. 날짜는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는 분들과 나중에 시작하는 분들, 네, 차이가 있는 거죠, 맞죠? 네.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자 한정된 시간에서 얼마나 그 시간 동안 이 여행 거리를 잘 달려가느냐 그 싸움이 되는 거죠.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시간이 정해졌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준비를 해서 가야 되겠죠. 네,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보통 이제 가시는 분들의 스타일이 다르죠. 자, 나는 빨리 가기 위해서 뭔가 지름길을 찾아서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 그게 아니죠. 나는 주위의 풍경도 좀 보고 나는 좀 천천히 즐기면서 가겠다. 여기 지금 제가 애엄길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둘러간다는 빙 둘러간다는 네,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가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최대한 네, 남들이 잘 닦아놓은 길로 내가 편하게 가겠다. 네, 최단 거리로 가겠다.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한 길로 가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이 중에서 만약에 시험 준비를 한다면은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요거죠, 요거. 네. 잘 닦인 길로 가야죠. 네. 자, 지름길로 간다는 거는, 네. 이 지름길이라는 게 좋은 것만 아니죠. 산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지름길을 생각해 보세요. 지름길 올라 어떻습니까? 잘 닦인 길을 가면 되는데 지름길 같은 경우는 잘못 가다 보면은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네. 수수 같은 데 잘못 들어가면은 못 찾을 수도 있죠. 네. 그런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애온길, 둘러가는 길. 네. 이 도착 시간이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일부러 빙 둘러간다? 네. 시험 끝나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잘 닦인 길, 요 길로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은 이 길을 가는데 무조건 남보다 빠르게 먼저 가는 게 능사인가? 네. 제가 지금 여기 뭐 토끼와 거북이라는 걸 적어놨는데 어떻습니까? 토끼와 거북이 여러분들 내용도 아시지만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긴 게 거북이잖아요, 맞죠? 토끼는 처음에 많이 빨리 달렸다가 중간에 쉬고, 하지만 거북이는 천천히 계속 느릿느릿하지만은 꾸준히 걸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착한 거북이였어요. 저희 시험도 네, 결과적으로는 거북이처럼 공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토끼처럼 가다가는 중간에 지쳐가지고 네, 시험도 못 보고 네, 나가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험을 하실 때 요 마인드셋이라는 부분은 마음가짐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뭐 제가 임의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요거는 그동안에 이제 뭐 수많은 시험을 보셨던 많은 이제 어떤 수험생 선배님들이 하신 말씀이나 저도 이제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수험 기간을 겪었잖아요. 뭐 제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첫 번째로는 자, 이 시험 준비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일상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이 1년 동안 저희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저희 이제 시험을 보는 과정이 거의 1년 과정이잖아요. 1년 동안은 포커스가 이 시험에 맞춰져 있는 소리예요. 내 생활이란 게 시험에 딴 거는 어떻게 약간 미루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적인 본인의 생활 이런 것들을 다 미루라 그런 게 아니고 중심을 포커스를 시험에 맞춰라. 시험 중심의 스케줄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 시험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자기 객관화가 되죠. 자기 객관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이제 메타인지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메타인지 많이 들어보는데 메타인지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자, 뭔가를 아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요거를 아는 게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현재 수준을 아는 걸 이걸 메타인지라고 그러거든요. 시험 준비할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기 거에서 준비를 하실 때 항상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준비를 하다 보면은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이 모르는 것 같고 네. 내 스스로도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항상 시험 준비할 때는 자기 객관을 하면서 내가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이 어디쯤에 와 있나 요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많이 알고 모르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 자기 객관화가 된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내가 어디쯤에 있냐 나의 수준을 모르고 계속 나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첫 번째로는 자 전략, 그리고 두 번째 전술. 무슨 뭐 저희 전쟁도 아니지만은 제가 좀 예를 들었는데, 자, 이 전략이란 거는 결과적으로 시험을 준비하실 때 큰 줄기예요. 큰 줄기 한마디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험을 준비할 때 이 전략이란 거는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정하셨으면은 이 전략들을 쭉 밀고 가셔야 되는데 이 전략은 다행히도 나와 있어요. 이미. 네. 수많은 저희 학업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시험을 통해서 검증된 어떤 큰 전략이 있어요. 네.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런 전략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전술이에요. 전술. 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뭐 이 시험을 이제 뭐 전업으로, 그러니까 학생분들 예를 들어서 뭐 전업으로 준비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하는 분도 계실 거고, 각자 다 이제 사정이 있으실 거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네, 준비할 때 자기만의 사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걸 다 보면은 다 하시는 말씀이 다 본인이 힘들어요. 다 전부 다 자기는 힘들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회사 다니고 직장 다녔는데 밤에 와서 공부해야 되고 시간이 없다. 너무 힘들다. 근데 마찬가지로 전업수험생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은 시간은 남겠지만은 이 자기의 일생일대 어떤 젊은 시간에 소중한 기간을 통해서
이 시험이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나중에 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거니까 서로 다 힘든 겁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막 나도 힘들다, 너도 힘들다 하시는데 실제로 따지고 들어보면은 모든 수험생분들의 사정은 다 똑같아요. 네. 각자.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나도 힘들다. 네.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 누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의 상황을 유연하게 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큰 줄기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큰 줄기, 이건 검증이 됐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시라, 저렇게 공부하시라, 이런 게 좋겠다, 어느 시간에 공부하시면 좋겠다, 어떤 방법이 좋겠다. 그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조금 더 안 다음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유연하게, 그러니까 너무 얽매이실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전략만 잘 실천을 하시면은 누구나 다 제가 보기엔 합격할 수 있어요. 저희 시험은 그렇습니다. 많이 어려워지긴 했지만은 분명히 아직까지는 이 전략을 유지하면 합격할 수 있고요. 이 전술은 그때그때 맞춰서 본인의 사정에 맞게 하시면 돼요. 네,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매몰 비용이 나오는데요. 매몰 비용. 약간 좀 무서운 말일 수 있겠는데 저희 이 시험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투입이 되잖아요. 이 비용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장담하건데 뭐 100을 투입하였으면은 100 이상의 성과를 여러분들 돌아와요. 당연히 돌아옵니다. 네, 그 비용 이상으로. 근데 시험에 만약에 합격을 못 하시게 되면은 이 비용은 0이 되는 거예요. 0이. 그러니까 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받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100을 날린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내가 이 뭐 행정사 시험이라든지 어떤 시험을 준비를 해봤으니까 여기서 배운 내가 공부한 내용들이 다른 시험이라든지 내가 아니면 회사라든지 일할 때 도움이 되겠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게 모든 공부는 그 시험의 목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그 시험을 벗어나면은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네, 이건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잔인한 말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에 대해서 합격을 못 하신다면은 쏟은 비용들은 나중에 복구가 안 되는 결과적으로 돈을 내다 버리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만약에 이제 이 시험을 시작하겠다, 준비하겠다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1년 동안의 정확한 전략을 통해서 빨리 합격을 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게 비용 보전하는 길이에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비용도 많이, 돈도 많이 쓰셨는데 시험까지 떨어지고 그 돈 다시 받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게 매몰 비용이고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자, 떨어지면은 이 비용은 0이 되는 거고 합격을 하게 되면은 200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가치 있는 비용으로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약간 좀 총론적인, 지루하셨죠? 약간 재미없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1차와 2차,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게 위에 글자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요게 1차입니다. 제가 이제, 1차 제가 말한 거고요. 자, 모든 시험은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이거는 저 말고도 어떤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들으시더라도 똑같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모든 시험은, 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자, 어떤 지식을 내가 먼저, 머릿속에 넣고, 그거를 시험장에서 밖으로 빼내는 작업이죠.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어떠한 특정 지식들, 시험에 필요한 지식들을 내가 먼저, 여기 지금 제가 뭐, 항아리라고 적어놨는데,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요거를, 자, 시험장에서 빼내는 거죠. 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지만은 자, 함정이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사람 머리라는 게 용량도 정해져 있지만은 사람은 망각의 동물, 기억을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계속 셉니다. 여기죠. 줄줄줄. 세게 돼요. 계속. 계속 세요. 그러다 보니까 넣은 게 세고 나가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 나가는 걸 세는 거를 최소화해서 최대한 내가 그 시험장에서 많이 빼낼 수 있는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뭐 1차고 2차고 다 공통이에요. 어떤 공부를 하시더라도 내가 넣은 지식이 보통 이제 제가 듣기로는
아무리 머리가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이 지나면은 네, 그런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1차는 그래도 사정이 났습니다. 자, 1차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객관식이죠. 객관식. 네. 이 아웃풋 일단 많이 집어넣으시고 빼낼 때 어떻죠? 저희가 오지선다거든요. 여러분들 그 객관식 문제 같은 거 보시면은 그냥 맞는 것을 고르죠. 뭐 틀린 걸 고르죠. 예, 그 문제를 이해 못하실 분은 없겠죠. 빼내는 작업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만 넣어두면 1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넣어둔다면은 이거를 아웃풋 빼내서 시험장에서 내가 답을 고르는 그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자 시험장 가실 때까지 얼마나 많이 넣어두느냐 그게 중요한데 이 넣는 것도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의 머리에는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넣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죠. 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등급을 나누는 겁니다. 이건 뭐 모든 강좌에 똑같아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중요하다. A급 사항이다. B급 사항이다. C급 사항이다. 자, 그러면은 보통 A급 어떻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요. 이런 건 당연히 100% 들어가야 되겠죠. B급 중요하긴 한데 A보단 떨어지고 약간 기출빈도 낮다. 이런 것들은 이 중에서 한 70%. C급 정말 간혹 가다가 나오거나 정말 구석에 있는 내용이다. 이런 것들은 50% 정도.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1차 시험장 이 정도는 하고 들어가셔야 나중에 이 이상의 점수가 나온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는 누가 정해주느냐? 당연히 전문 강사님들이 다 정해주시죠. 그래서 강사님들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이런 걸 정리하시면 되고 혼자서 할 수 있는데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리하는 작업은 그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준비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2차가 70, B급이 70이 아니라 이거를 80으로 올리고 C급 같은 경우도 60 올리고 이렇게 나머지 분들도 보완을 하면 되겠죠. 제일 좋은 건 100, 100, 100이겠죠. 근데 뭐 1차 시험 어떻습니까? 저희가 절대평가고 60점만 넣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1차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차로 넘어가기 위한 예비적인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1차는 그냥 뭐 약간의 노력만 투입해서 그냥 내가 점수만 6점 받고 넘어가면 되지 않냐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까 저희 과목을 봤잖아요. 자, 과목 중에 민법 저희가 1차는 총칙이었습니다. 이게 2차에 계약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총칙이라는 거는 공통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총칙을 모르면은 2차의 계약 이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준비를 하실 때 총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행정법 마찬가지로 2차 과목 중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정 절차론 그리고 행정사 시물법 다 행정법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차 때 더 충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행정학 비록 학문이지만은 이 행정학의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이 2차 과목 준비하실 때 다른 과목으로 다 퍼져서 또 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과목을 준비하실 때도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점수만 받고 통과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래도 진행하실 때 기본서라든지 관련 내용들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1차를 되게 좀 라이트하게 되게 좀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 그렇지 않습니다. 2차까지 여러분들 뭐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내년에 동차로 1년 안에 합격하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과정이라면 1차 때부터 준비를 좀 철저히 해두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차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2차는 적혀있네요. 자, 2차도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게 뭐 객관식이든 논술식이든 어쨌든 머릿속에 집어넣고 인풋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빼내는 거 아웃풋인데 자, 2차는 여기 보시면은 조금 다르죠. 항아리가 4개 생겼습니다. 항아리가 4개. 그러니까 2차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인풋은 똑같아요. 뭔가 집어넣는 건 맞는데
빼낼 때 이거를 내가 단순히 답을 고른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자, 시험장에서 정해놓은 이런 각각의 프레임에 맞게 써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써내야 된다. 저 항아리로 다 집어넣는 소리. 한마디로 네, 각 과목마다 다 시험장에서 답을 써내는 방식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네, 2차 같은 경우는. 네 과목이 다 다릅니다. 네. 여기는 민법이 되겠죠. 저희 민법이 될 거고요. 행정 절차가 될 거고, 여기는 사고가 될 거고, 여기는 실무법이 되겠죠. 지금 여기도 적혀있지만은 나와 있죠. 자, 아웃풋인데, 자, 모양, 네. 그리고 내용이 다른 4개의 항아리에 나눠 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힘든 거는 1차도 아까 공부를 할 때 어떻습니까? 인풋을 해도 셌잖아요. 네. 2차는 더 많이 셉니다. 네. 넣어야 될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2차는 정말 콸콸콸 쏟아져요. 네. 네. 이게 당연한 거죠. 1차 객관식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어떻습니까? 내가 그 어떤 특정 개념, 특정 정의에 대해서 이걸 완전히 암기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은 답을 고르실 수가 있잖아요. 1차는 네. 맞고 틀리다니까. 근데 2차는 그렇지가 않죠. 그거를 암기해서 저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당락이 얼마나 네, 이런 법률 조문이라든지 개념들을 정확하게 암기해서 시험장에서 써내느냐 그걸로 당락이 갈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나오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준이. 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자. 근데 이제 저렇게 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뭐 법률 조문이라든지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을 내가 정말 통항기를 해야 되냐. 근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수험에 맞게 저희가 좀 정제해서 추격해서 해야 되는데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이게 뭐 행정사에 대한 강의는 아니긴 한데 자, 여러분들 행정처분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다 아는 단어일 건 처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행정사로서 하나의 단어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처분이라는 단어를 들고 싶거든요. 처분. 네. 그 정도 처분이 중요한데, 자, 처분. 이 처분이라는 거는 저희 시험 범위에서 각 과목별로 봤을 때 3개의 법률 조문의 정의 조항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요. 자, 첫 번째로는 행정기본법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절차법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행정심판법에서 나와요. 자, 그런데 이 3가지가 전부 다 1차 행정법 시험 범위예요. 네, 이 3가지는 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 중에 행정절차법. 요거는 저기 나와 있는 이제 1교시 행정절차법이라는 과목에 들어가 있고요. 네,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행정절차론이죠. 행정절차론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요거는 저희 행정사 실무법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죠. 자, 이 정도로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과연 처분이 무엇이냐? 네. 사실 이 처분에 대해서는 저 법률에서 다 정의를 하고 있고 신기하게도 새 법률에서 정말 동일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분이 뭐냐면은 자, 처분이라 하면 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외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렇게 이 세 법률에서 똑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걸 뭐 이해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 만약에 시험장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처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논술이니까 당연히 문제를 답안했을 때 이 처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 그대로 써내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100점일 거예요. 제가 그렇게 써내면 100점인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새는 게 많은데 이걸 그대로 써낼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처분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2차 논술식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이 되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원칙에 따라서 쓰시면 돼요. 뭐냐? 6화 원칙. 네. 보통 이제 저희가 OW1H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럼 그렇게 쓰시면 돼요. 네. 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건데 다만 자 그렇게 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냥 단순한 에세이 쭉 줄글로 쓰게 되면은 어떤 게 맞는 내용이고 어떤 게 틀린 내용인지 구분을 못 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시험에 맞게 네, 어떤 특정 프레임으로 흔히 말하는 네, 시험에 맞는 그런 답안을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자, 첫 번째 처분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하느냐. 네. 행정청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처분을 여러분들이 자 만약 이 법과목을 이 과목을 강의를 들으시거나 공부를 하시기 전이라면은 뭐 별의별 개념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아니라 행정기관 아니면 뭐 지자체, 국가 이런 말 쓸 수 있는데 아니에요. 법조문에는 행정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행정청이라고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행정청이 어디에 대해서 하냐면 자 구체적 사실입니다. 자, 검사는 자 뭘 하느냐? 법집행이다. 네. 자, 근데 이 법집행이 네. 제가 좀 흘렸었는데 자, 이렇게 지금 딱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로 풀어서 설명을 드릴 때는 되게 길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좀 적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어떻습니까? 핵심이 되는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맞죠?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처분 길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진짜 필요한 단어들은 자 누가 있느냐? 행정청이 어디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뭘 하느냐? 법집행을 하는데 그 법집행한 거는 공권력 행사나 거부 그리고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이걸 저희가 보통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네. 많이 들 키워드. 그러니까 2차 공부를 하실 때는 여러분한테 공부하실 때 바라는 거는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라든지 모든 내용들, 법률 조문들을 다 통으로 암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 각 공부를 하실 때 이런 핵심 키워드들을 네, 외우시고 들어가셔서 시험장에서 얼마나 이거를 논리적으로 쓰시느냐. 그게 달린 거예요. 그게 달린 거예요. 네. 근데 논리성이란 거는 네,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길어져요. 책을 많이 보시다 보면은 네. 보통 저희가 이제 회독수라고 하잖아요. 네. 계속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함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모의고사라든지 이렇게 실전 연습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저희가 보충이 되어 있는 쓰는 연습.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키워드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야 될 거고 각 과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뭐 법리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2차 공부를 하실 때 저한테 이제 저도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어차피 이제 아까 제가 그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 문제가 네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사례형 하나, 약술 3개. 근데 이제 사례형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교과서나 이제 그 기본서에 있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넓게 잡으면은 이 시험 문제는 항상 4개의 특정 주제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4개의 주제. 네, 4개의 주제 나오는 건데.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러면은, 이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잘 골라가지고 한 100개, 50개? 이 정도의 주제만 골라서 그것만 공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찍어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좀 편하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 제가 뭐 그런 분들이 다 시험에 합격 못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제 대단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합격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합격을 못 하셨어요. 네. 왜냐? 저희가 공부를 하는데 이 네 문제가 항상 저희가 예상한 범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 시험 공부할 때 브리타라고 하는데요. 항상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반드시 네 문제 중에 한 문제, 많으면 2문제까지 나와요. 네. 이거는 뭐 어느 강사님이나 아니면 어느 교과서나 어느 기본서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네 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는 본인이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백지로 답을 적어야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네, 당연히 떨어집니다. 자, 근데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약간 찝기식의 약간 요행을 바라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처음부터 기본서부터 해가지고 기본 이해를 하고 이런 키워드들을 잘 암기해두고 했다면은 저런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런 개념들을 다 끌어써가지고 답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 배점이 약수로직 같은 거 20문제인데 뭐 전혀 이거를 못 쓴다면은 0점이겠죠. 근데 아는 개념들을 다 끌어쓴다? 그러면은 뭐 8점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10점 받을 수 있고, 네. 이 8점이나 10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뒤에 바로 나오겠지만은 저희 전략,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는 공부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건너뛰고 그냥 나는 뭐 조금 편하게 공부를 하겠다. 물론 뭐 그렇게 하셨을 때 뭐 100% 합격 못 하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못 드립니다. 가능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도 네, 가능하면은 남들이 가는 길, 잘 닦인 길로 가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1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투입을 하시고 또 비용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투자를 하시는데 불확실성이 높은 방법보다는 그래도 가장 네, 확실성이 높은 방법으로 가시는 게 안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가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1차하고 2차하고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1차와 2차는 좀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부 방법 자체가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가셔야 돼요. 네. 그 차이점을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저희 이제 그러면은 저희 학계 개법학원 네. 단기 합격 루트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법학원 쪽에서는 시작이 1차, 2차, 네. 10월, 11월 뭐 시험인데 1차부터 해가지고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자, 보통 이제 2차 시험이 그 다음에 10월에 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10월까지. 그러니까 과정은 저희가 거의 1년 과정이에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공부하시는 스타일, 전술은 변화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네, 어느 정도의 전략은 지켜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략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뭐 저희 법학원에서 이미 검증이 된 프로그램인데 많은 선배들이 검증이 된 거고 비단 저희 시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자격증 시험을 통해서 다 이런 프로그램대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순서대로. 네.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합격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1차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제가 밑에 이제, 일정은 여러분 교재, 유인물이 있으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제일 먼저 이제 기본 이론,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네, 네. 기본서라든지 교과서를 보시면서 기본 배경을 이해를 하시고, 단거나 핵심적인 내용을 뽑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걸 체크하고, 네, 1차 시험 들어가시고, 요런 과정들입니다. 네, 요렇게. 이게, 그러니까 사실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자, 나는 빨리 건너뛰고 싶어서, 네, 모의고사, 아니, 특강, 요런 것만 하고 시험을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뭐, 그렇게 하셔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네, 계실 겁니다. 네, 대단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하셨을 때는 일반적으로 합격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네, 뭐, 학원이든, 요런,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쭉 따라서 가시는 게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앞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에 이해가 없다면은 결과적으로 뒤에 갔을 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건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은 그냥 시험에 나오는 것만 찝어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찝어서 나오는 걸 공부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이해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암기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암기만 해서는 시험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순서대로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께. 자, 근데 이제 제가 2차 말씀 전에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좀 의욕이 너무 과다하셔가지고 나는 이 과목을 공부하는데 정말 좀
깊이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 약간 뭔가 학문적인 탐구를 추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자, 시험에 합격하시고 싶으시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반드시 네, 시험에 합격하시려면은 그러니까 그 저희 강사님들이라든지 뭐 그 강사님들 쓰신 교재라든지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뭐 절대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도 네, 시험 준비하시는 동안에는 이 강사님들의 이런 교재라든지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만 공부하시는 게 제일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나가지 마시고. 네. 근데 이거를 잘 안 되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과정이죠. 처음에 기본 이론 듣다 보면은 자꾸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교재 안내의 내용이라든지 강사님이 안 알려준 내용도 다른 교과서 찾아보게 되고 계속 깊게 보게 되고 잠깐은 괜찮습니다. 처음에 잠깐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거를 나중에 요때 가가지고 시험 앞두고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100% 네,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라든지 강사라든지 교재라든지 정했다면은 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믿고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합격에 가까워요. 제가 봤을 때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제 기본 이론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밑에 적어놨지만은 자 주된 포인트가 이해입니다. 이해. 일단 기본 이론 같은 걸 들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암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돼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아까 순서를 바꾼다 말씀했는데 어떤 분들이 기본 이론 들으시면서 나는 한 번에 끝내고 싶다. 암기도 하고 단권화도 하고 키워드 다 체크하고 하겠다. 물론 그렇게 하면 제일 좋긴 한데 과부하 걸리십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이 기본 이론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암기가 되면 암기하는 정도에 그치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단계로 심화 정리하는 단계가 있는데 요때도 이해인데 이해를 하면서 어느 정도 키워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주된 건 이해예요. 이해. 왜냐하면은 요 정도 단계가 지나게 되면은 이후에는 내가 교과서를 이 기본서를 차분히 읽어보고 이해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요. 저 때부터 외워야 되거든요. 외우고 써야 되잖아요. 네. 이해하다가 끝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단계는 이해고 자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기간이 있겠는데 이때는 자 이해를 이제 암기로 바꾸는 시간인 거죠. 이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많이 하시면서 계속 책을 많이 돌려보시면서 이때 배우셨던 내용들을 많이 암기를 하시고 자 이때부터는 모의고사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 써보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네, 써보는 연습. 그렇게 하고 2차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줄을 하나 꺼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2차 공부를 하시다 보면 특히 2차 공부 때는 이쪽에 포인트를 많이 맞추시거든요. 네, 모의고사. 네. 근데 이 모의고사란 거는 결과적으로 말 그대로 그냥 모의 시험이잖아요. 맞죠? 네. 내가 그냥 얼마나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데 사전에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모의고사는 단지 참고용, 중요는 합니다. 내가 이제 써보는 연습도 하고 하기 때문에 중요는 한데 이거는 참고를 과정이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단계에서 이해를 하시고 교과서를 많이 보시고 많이 암기하시고 그리고 키워드, 네, 2차든 키워드, 네. 시험장에 가서 써낼 수 있는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키워드들을 얼마나 많이 내가 암기를 하고 써낼 수 있냐, 네. 세는 걸 막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할 때 반드시 강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만, 네. 알려주시는 것만 공부를 하시고 더 나가실 필요 없어요. 네. 그건 제가 누차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계속 전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기간들이 나오죠. 시간들이. 네. 사실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이 각 단계가 요걸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기본 이론 들으실 때 다 사정이 있으시겠죠.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시간이 주말밖에 안 나. 네. 주 중에 너무 바빠서 난 시간이 주말밖에 안 난다.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나는 주말에는
조금 쉬고 나는 주중에 그냥 공부를 하겠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각자가 알아서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각자가 형편에 맞게 조절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시간, 네. 여기 1년의 과정이 끝나는 시간이 있을 때 이때는 반드시 전체적인 과정은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네. 어떻게 돌아가느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간에, 네. 이때는 반드시, 예를 들어서, 최소한 교과서 한 번은 보셔야 되는 거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끝내셔야 되죠. 이 단계로 넘어오려면은, 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내 시간을 써서 공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각자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들이 끝날 때는 반드시 여기서 필요한 그런 단계는 충족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과정들을 따라오셨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합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도 저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합격 못한 분들은 못 봤어요. 다들 이제 중간에 뭐 힘드셔가지고 딴 데로 새시거나 아니면은 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네, 뭐 강사님 말씀하신 부분 외에 막 뭐 다른 교과서도 보시고 여러 가지 교과서 보시고 뭐 그렇게 하시다가 네, 못한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교재를 여러 번 보는 것도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네. 이 교재나 뭐 강의 선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책과 그 뭐 샘플 강의를 보신 다음에 이제 본인한테 맞는 뭐 소위 이제 핏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걸 선택하시면 돼요. 네. 다들 뭐 워낙에 능력 출중하고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보시고 잘 선택하셔서 아까 그 말씀드린 네. 나는 뭐 주중에 시간이 한다, 주말에 시간이 한다 이런 스케줄 관리까지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원 강의를 조금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학원에서 직접 이제 실강을 나오셨을 때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 여러분들 보통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그 헬스장 네 어떻습니까? 헬스장의 그 등록률이 제일 높은 게 보통 연초라고 연초 연초에 끊어놓고 어떻죠? 한 3월만 되면은 아무도 안 나오죠. 네, 아무도 안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뭐 저도 겪어봤고 누구나 다 겪어봤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꾸준히만 한다는 게 힘들긴 한데 막상 한번 나가고 네 나가기만 하면은 뭐든지 되거든요.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나가기 힘들지 막상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뭐 달리기 하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더우니까 샤워라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뭔가도 하게 돼요. 네 학원 강의의 특징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긴 한데 자 이렇게 규칙적으로 오시기만 하면은 와서 네 강사님들과 생동감 있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모르는 것도 물어보시고 확인도 하시고 어쨌든 뭔가 진도가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학원 강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내가 나는 너무 바쁘고 그래서 시간이 안 돼. 그런 분들은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께서 스케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빠뜨리고 누적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각 단계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단계를 만약에 충족 못하고 넘어간다? 부하가 걸리는 거죠. 네. 거기서 그래서 많은 수험생분들이 대부분 중간에 포기를 하시는 게 네, 스케줄 관리를 잘 못하셔서 그래요. 네, 하다가 네. 네, 그런 부분만 유의를 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과정을 완주만 하시면은 뭐 저는 합격 못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질의응답이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시간이 벌써 끝났네요. 끝났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제가 쭉 여러분들께 내년 시험 대비해서 가이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이제 여러분들 다 모두 합격하실 테니까 합격하시고 내년에 좀 웃는 얼굴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